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섯 번째 태스크를 드릴 건데요. 이번 태스크는 배시 스크립트에서 인자값, argument를 받도록 코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사용할 때 지정해야 하는 값을 코드상에 직접 넣었다면 나중에 그 값을 찾아서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스크립트를 실행할 때 필요한 인자를 동시에 넣어줌으로써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태스크는 개발자가 코드를 작성할 때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므로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태스크, 스크립트 실행 시 인자값을 받도록 코드를 작성하시오. 그 이후 태스크는 상황 때처럼 train 언더바 폴더 속에서 정상 파일만 추출하여 체크드 언더바 폴더에 담으세요. 이때 참고하실 진행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크립트 실행 시 두 가지 인자를 받도록 설정하세요. 먼저 인풋으로 train 언더바 폴더 디렉토리를 받고 아웃풋으로 체크드 언더바 폴더 디렉토리를 받습니다. 2. 유저가 두 개보다 적거나 많은 인자를 입력하면 에러를 발생하고 사용법을 알려주세요. 3. 나머지는 4강 때와 같이 진행합니다. 먼저 체크드 언더바 폴더를 생성하고 정상적인 파일만 담으세요. 오염된 파일은 확장 자명이 웨이브나 텍스트가 아닌 경우, 오디오나 텍스트 중 쌍이 없는 경우, 혹은 텍스트 파일이 비었을 경우입니다. 4. 트레인 언더바 폴더 내부 파일과 폴더를 임의로 수정하면 안됩니다. 다섯 번째로 진행한 배시 태스크는 어떠셨나요? 이번 태스크는 스크립트 상에서 인자받는 부분만 진행하면 나머지 부분은 지난번과 동일하기에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진행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물론 배시가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어려운 점이 많을 수 있으므로 지난번에 언급했던 부분들을 반복 설명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과 완벽하게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한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몇 가지 부분은 새로운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함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현재 경로는 /home/moon/python 언더바 태스크라고 하겠으며 이 위치에 다섯 번째 태스크를 위한 배시 언더바 태스크 언더바 5.sh 스크립트를 생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스크에 사용할 트레인 언더바 폴더와 정상으로 추출된 파일들을 담을 체크드 언더바 폴더도 이 위치에 저장하겠습니다. 먼저 코드 상단에는 쉬뱅을 작성하고요. 그 아래로 작성자 이름과 날짜를 함께 적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스크립트 실행 시 인자를 받아야 하므로 인자를 받는 부분을 적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받아야 할 인자는 총 2개이므로 유저가 입력한 인자가 이보다 적거나 많을 경우 에러를 발생하고 사용법을 출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if문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여기서 $샵은 인자의 총 개수를 의미하고 -n이는 not equal을 의미하므로 본 if문은 인자의 총 개수가 이와 같지 않다면 실행이 되고 이럴 경우 유저에게 사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사용법을 알려줄 때는 다음과 같이 사용법 $0 대괄호 열고 입력값 대괄호 닫고 대괄호 열고 출력값 대괄호 닫고 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원하는 방식으로 작성해도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입력값과 출력값에 관한 자세한 부연 설명도 그 아래에 적은 뒤 exit 명령어를 통해 코드를 종료합니다. 여기서 $0은 본 스크립트의 이름값을 담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사용법을 작성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자 개수에 대한 확인이 완료되었다면 인자로 받은 값들을 변수명으로 옮겨 담아야 하는데요. 배시 스크립트에서는 스크립트 뒤에 작성된 인자를 $1, $2, $3의 순서대로 저장하므로 이를 이용해서 원하는 변수명에 담으면 됩니다. 첫 번째 인자는 train 언더바 폴더, 두 번째 인자는 체크드 언더바 폴더가 들어올 것이기에 이들을 각각 데이터 언더바 딜과 save 언더바 딜에 다음과 같이 남습니다. 물론 굳이 변수명에 담을 필요 없이 $1과 $2를 바로 사용해도 되긴 하지만 나중에 코드가 길어지거나 인자값이 많아지면 숫자만으로 각 인자가 어디에 담겼는지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다음과 같이 변수명에 옮겨 담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수명 할당이 끝났다면 각 변수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건데요. 먼저 $데이터 언더바 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 언더바 딜이 없으면 실행되는 if문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지난번과 다르게 코드를 바로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려드린 다운로드 링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링크를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을 때는 wget 명령어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트레인 언더바 폴더를 다운받기 위한 링크는 구글 드라이브로 이 링크의 경우 wget을 이용하여 바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야 합니다. 먼저 트레인 언더바 폴더를 다운받기 위한 구글 드라이브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간에 있는 이 정보를 가져와서 파일 언더바 id 변수명에 담고 우리가 받고자 하는 파일의 이름인 train 언더바 폴더.zip을 파일 언더바 name 변수명으로 받은 뒤 다음과 같이 명령어를 작성하면 train 언더바 폴더 압축 파일이 현재 경로에 다운됩니다. 추후에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하여 파일을 받고자 할 때 이 부분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본 압축 파일을 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unzip 명령어를 이용합니다.
참고로 제가 트레인 언더바 폴더를 압축할 때 맥북 환경에서 진행했었는데요. 맥북의 경우 압축 시 추가적인 정보가 들어가므로 다시 압축을 풀 때는 이를 무시하는 옵션을 다음과 같이 넣어서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사인 데이터 언더바 딜이 없을 경우를 처리했다면 다음은 $사인 세이브 언더바 딜의 존재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과 동일하게 작성하고 몇 가지 사항만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폴더가 존재할 경우 이에 대한 삭제 여부를 묻기 위해서는 while loop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이는 유저가 yes나 no 외에 다른 답변을 할 경우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재차 물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저로부터 값을 얻기 위해서는 read 명령어를 이용하고 이를 소문자 처리한다면 추후 if문에서 확인할 사항을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면 이제부터는 4강에서 했던 작업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지난번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대부분 4강에서 작성하셨던 내용을 복사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5강의 태스크 목적을 생각한다면 이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무언가 배우고자 본 강의를 듣는 것이므로 코드상에서 취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어떤 명령어로 실행한 값을 한 변수로 담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이 거꾸로 작은 따옴표를 사용했는데요. 이와 같은 기능은 다음과 같이 $사인 소괄호를 통해서도 구현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긴 명령어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좀 더 그 처음과 끝이 명확하게 드러나 코드가 깔끔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확실한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단어를 치환할 때 sed 명령어를 이용했는데요. sed 대신에 다음과 같이 $사인 중괄호 내에 치환의 대상이 되는 문장을 맨 앞에 넣고 그 뒤에 치환의 대상 단어와 치환 단어를 슬래시를 이용해서 순차적으로 넣으면 쉽게 치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한다면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이 좀 더 간결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치환의 대상이 되는 문장과 치환의 대상 단어 사이에 슬래시가 하나일 경우 치환하고자 하는 맨 앞 하나의 단어만 변경이 되고 슬래시가 두 개일 경우에는 존재하는 모든 단어가 변경됩니다. 이렇게 다섯 번째 태스크도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번 태스크는 배시 스크립트를 작성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능이기에 그 중요성이 높지만 난이도로 봤을 때는 예전 태스크에 비해 다소 쉬웠을 거라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쉽네 라는 생각이 들 때쯤 여러분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실수나 에러가 코드상에 존재할 수 있으므로 그런 생각이 들수록 다시 한번 자신의 코드를 재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후반부에 알려드린 것처럼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해결법을 직접 경험해 보시고 최종적으로 자신에게 가장 편한 방법을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태스크 때 찾아뵙겠습니다.